저번 영상에서 그 김장김치랑 수육했잖아. 근데 저번 구독자들 댓글 보니까는 무생채 해달라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무생채 하긴 좀 그렇잖아. 수육에다 또 무생채 싸먹으면 맛있는데 그냥 무생채 하긴 좀 그래가지고 저거 하려고. 굴 딱 넣고 무생채 하자고. 왜 반말이야? 응? 왜 반말? 너한테 한 얘기. 아, 응. 안 해. I'll make you move like your boots are on fire. I'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 a live wire. Ain't no sitting down when I get in the zone. Just give me my crown, let the king take his throne. 저번에 제가 체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훈 학생이 아직도 체칼을 구비 안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식탁입니다. 오늘 하게 될 음식은 무생채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 구독자님께서 무생채를 한번 올려달라는 요청사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청사항을 제가 오늘 들어서 무생채를 할 건데요. 바로 전에 제가 수육 영상도 했었잖아요. 수육 영상에 그렇지 않아도 수육만 찍어가지고 이 고기를 싸먹을 수 있는 무생채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냥 무생채가 아니라 이렇게 생굴이 들어간 생굴 무생채, 굴 무생채를 해보려고 해요. 굴 무생채에다가 수육 딱 싸먹으면 완전 맛있겠죠? 근데 이 무생채를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한 달 만에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주 뒤에 1000명을 돌파한 지 일주일 뒤에 제가 지금 구독자가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동안 이게 구독자분들이 너무 응원글, 칭찬글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일을 하다가 업장에서 일하다가 막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이럴 때면은 그 응원글을 보면은 너무 신이 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고.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런 응원글과 칭찬글은 바로죠. 오늘 식탁을 춤추게 만들더라고요. 음악 주세요. 먼저 무를 먼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사이즈 요 정도 별로 큰 거 아니고 이거 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하면은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제 손으로 한 뼘, 팔뚝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조금 안 되게 사용할 거고요. 먼저 이 무를 채를 쳐주세요. 채칼이 있는 분들 채를 치시면 되고요. 저번에 제가 채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훈 학생이 아직도 채칼을 구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사라고 안 했잖아. 네네네. 알아서 눈치껏 그 정도는. 아하. 네네네. 요거 먼저 무부터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는 앞에 꽁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무가 이게 대굴대굴 이렇게 딩글딩글한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꽁지를 먼저. 꽁지가 아니고 뭐 생각은 대충 나는 것 같아요. 네네, 머릿속에 좀 뭔가 남아있는데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데 옆구리를 먼저 한번 잘라주세요. 이게 동글동글 굴러다니지 않게. 그럼 딱 균형이 잡히잖아요. 안 굴러다니고. 무는 최대한 저는 좀 얇픈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얇픈하게 무는 절반 정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펴가지고 먼저 편편하게 놔주시고 이렇게 채를 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무를 썰어 놓은 거를 볼에다가 옮겨놔 주시면 됩니다. 자, 옮기시고 요 찌끄레기 이거 안 쓸어 귀찮아.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 정도 지금 아까 그 정도 무 사이즈로 지금 반 개를 이렇게 썰어 놨어요. 이걸 먼저 절거 주시면 됩니다. 뭐 천일염, 꽃소금 이런 거 다 상관없고요. 양은 숟가락으로 한 수저. 이 정도. 한 수저야? 예, 한 수저죠.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소금을 뿌려주시고 몇 번 소금이 골고루 섞이게끔 이렇게 뒤집어 해주신 다음에 뒤로 빼주시면 돼요. 잠시 기다려줄게요. 무생채를 하시면서 뭐 무를 절거도 되냐, 무를 뭐 절거해야 된다, 안 절거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음식이든 짠맛과 단맛과 신맛 이 세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음식은 완벽한 음식이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근데 무생채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음식을 처음에 내가 정확한 간과 비율로 해서 딱 맞춰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양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무에서 물이 나오게 돼요. 물이 나오게 되면 내가 처음에 맞춰놓은 간, 이 짠맛, 신맛, 단맛의 이 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간이 틀려지겠죠. 물이 나오니까. 그럼 지금 방금 저거와 같은 무생채 같은 경우 음식의 맛이 움직이게 만드는 변수가 뭐냐면은 무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면 당연히 싱거워지는 거고 이 물에 의해서 이 수분에 의해서 제가 처음에 만든 양념들이
희석이 되면은 맛이 또 없어지겠죠. 그런 변수가 되는 요인을 최소화로 하기 위해서 저는 무생채를 할 때 먼저 물을 절궈줍니다. 저거가 절궈지는 동안에 먼저 부추. 무생채 할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부추 이것도 그냥 솔직히 취향껏 넣어주시면 되는데 부추는 그냥 전 지금 한 7가닥 8가닥 되는 것 같거든요. 요거 먼저 손가락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준비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접시에다가 잘라놓은 부추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굴을 웬만하면은 한번 씻어주는 게 좋겠죠. 이 굴을 먼저 물을 준비한 다음에 굴에다가 먼저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몇 번 주물주물 해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굴에 붙어있던 껍데기 같은 거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깔아 앉을 거고요. 그리고 겉표면에 있는 이런 그 점액질이라든가 이런 게 물에 희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하시기 전에 항상 저는 이제 식초를 저는 한 수저 정도 넣습니다. 한 수저 넣는 이유는 굴 표면에 아무래도 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 소독 차원에서 미리 한번 넣어주는 거고요. 뭐 많이 넣을 필요 없고 그냥 한 수저.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말했죠. 이게 음식의 주 포인트와 벗어날 게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넣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냅두시면 돼요. 이 정도 이렇게 살살 섞어서 체에다가 걸른 다음에 겉에 묻은 거 한 번 더 씻어낼 수 있게 물로 한번 싹 끼얹어주고 그리고 요거는 체에다 받쳐가지고 자, 얘다 대기시켜줍니다. 대기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 저 뒤에 이제 절궈놓은 무를 갖고 와서 양념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를 갖고 와 보면은 벌써 이제 물이 좀 생겼어요. 물이 어느 정도 생겼고 먼저 여기 있는 무를 깔끔하게 꽉 짜가지고 수분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볼을 준비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무를 한 주먹씩 뭐 이런 거 여자분들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야채 탈수기 같은 거 집에 있으면 그런 거 사용해 주셔도 되고 요 정도는 집에 있는 남자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적당히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물기를 제거해주게 됩니다. 이 정도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양념 지을게요. 양념 진짜 무생채 양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무생채 양념 한번 찍어봐. 몇 대 몇? 몰라. 어떻게 알아? 당연히 알고 있어요.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했고요. 제가 하는 양념이 항상 그렇죠. 예, 양념 비율은 정확하게 1대2입니다. 1대2. 뭐가 1일까요? 짠맛을 먼저 잡아주는 까다리 액젓 혹은 멸치 액젓 요걸로 1을 잡아주시면 돼요. 까다리 액젓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짠맛을 잡아준다. 짠맛이 1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까다리 액젓이 먼저 한 수저 들어갈게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까다리 액젓 그리고 엎어졌네. 하나.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요 정도. 뭐래? 아니야, 안 망했어.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설탕? 네, 설탕보다도 설탕 맞아요. 설탕 맞는데 설탕보다도 무생채를 할 때는 물엿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물엿 2개 들어가요. 1대2예요. 1대2 물엿 2개. 그냥 1대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까나리 액젓과 물엿의 비율 1대2로 해주시면 됩니다. 까나리 액젓과 물엿의 비율은 1대2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간마늘 취향껏. 저는 개인적으로 마늘 좋아하니까 마늘 한 수저 수북히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취향껏. 그 다음에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와 고운 고춧가루 두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제가 굵은 고춧가루와 고운 고춧가루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지윤 학생? 알겠는데 설명 못하겠어. 모르는 거잖아. 아니야. 이게 양념 잘 붙으라고.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굵은 고춧가루 먼저 수북히 2수저. 지금 지윤 학생이 말한 것처럼 이 굵은 고춧가루는 양념이 이 재료 표면에 잘 묻기 위해서 함이고요. 고운 고춧가루를 넣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고운 고춧가루? 잘 섞이라고? 아닙니다. 여기에 양념의 농도를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농도가 얘가 지금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고운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은 물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겠죠. 농도가 생기겠죠, 물에. 그러면 얘네들이 물이 흥건한 것보다 훨씬 낫겠죠. 잘 묻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운 고춧가루 쓰는 거예요. 고운 고춧가루 역시 2스푼 들어갑니다. 솔직히 고운 고춧가루는 이 똑같이 1대1 비율, 굵은 거와 고운 거와 1대1 비율로 2스푼 지금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그거는 취향껏 하시면 돼요. 내가 좀 시뻘건 거 좋아한다 그러면 시뻘겋게 넣으시면 되고, 좀 시뻘건 건 아주 별론데 그러면은 그 시뻘겋게 좀 고춧가루 좀 양을 좀 줄여서 한 스푼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맛있나요? 맛을 보면 기가 막히죠. 이거 먹게.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물기 빼놓은 굴. 섞는 거야? 그럼요. 섞어서 먹어야죠. 따로 드셔도 돼요. 그리고 부추. 더 맛있겠다. 부추를 이렇게 마무리해서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시면 돼요. 접시 조심해, 비싼 거야. 그 접시 비싼 건데 저걸 써. 알았어. 너 지금 구독자분들 너 지금 무시하는 거야? 아니. 구독자분들한테 지금 좋은 접시를 꺼냈어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접시 깨진다고. 알았어, 안 꺼지게 할게. 알았어. 자, 이렇게 잘 버무리시면 되고, 버무리다 보면 또 굴에서도 아무래도 내부에 수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한번 맛을 보시고 간은 이제 취향껏 가감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네. 뭔가 부족해. 그럼 뭘 넣어야 돼 더?
잠시만요. 마무리로 이제 참기름 쫙 넣어주시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부족하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먹어봤는데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나도 먹으면 안 돼? 와, 맛있겠다. 안 부족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아, 배고파. 다이어트 그만해야 되나 봐. 한번 먹어볼게요. 내가 배고파 죽겠어. 저는 딱 좋아요. 끝내줘? 예, 간 아주 딱 좋아요. 딱 좋은데 솔직히 여기서 간이 딱 맞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물이 조금씩 나오잖아. 처음 묻혔을 때는 약간 좀 간간하나? 조금 짜나? 뭐 이렇게 좀 요 정도 느낌이 들면 좋아요. 그럼 까나리 액젓 제가 봤을 때 한 반 수저 정도? 요 정도만 더 들어갈 거면 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감이 있으니까 그냥 감으로 할게요. 근데 그냥 요대로 드셔도 돼요. 저처럼 좀 더 안 넣어도 돼요. 저는 좀 간을 좀 세게 먹는 편이라서 그래요. 까나리 액젓 요 정도만 더 넣어줄게요. 싱겁게 드세요. 네. 몸에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아 냉장고에 잘 넣어놨죠? 네. 근데 왜 맥주는 안 사오셨나요? 맥주 드시나요? 아, 아까 같이 장 보지 않았나요? 본인이 사셨어야죠. 다이어트 중이라. 아, 네네.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끝내줘? 바로 이제 아, 친구예요. 여기다 약간 시큼한 거 좋아하시면은 식초? 식초 살짝 넣어주셔도 되고 난 그런 거 싫다. 요거보다 조금 좀 달게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설탕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고 나 여기다 깻잎 싸 먹을래. 아 그러셔도 돼요. 깻잎 싸주셔도 되고 이게 깻잎이 다이어트 중. 네네네. 이제 빨리 정리를 하고 자 이제 청아를 빨리 먹자.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릇에 한번 예쁘게 담아볼게요. 지윤 학생이 깨먹는다고 조심하라고 했던 접시. 자 여기다가 예쁘게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요 상태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또 드시면 되니까요. 산더미다, 산더미. 마무리로 나주에 계신 할머니가 보내주신 통깨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하죠. 당연히 간단한 거지. 아, 아니죠? 너희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좀 음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식은 큰 프레임, 여러분들만의 이 프레임을 갖춘 상태에서 겉에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들이 프레임이 없는 상태로 비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따지니까 프레임이 없는 상태로 인테리어만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집이 아니죠. 뭔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프레임만 갖추면은, 탄탄한 프레임만 갖추면은 굳이 인테리어를 떡지덕지 안 해도 멋있는 피라밋이 멋진 인테리어인가요? 아니잖아요. 멋진 골조만 있을 뿐이잖아요. 골조만 튼튼하고 멋있으면은 멋있고 웅장한 피라밋처럼 그런 음식을 여러분들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다는 거 괜찮으니까요. 뭐 너무 악플만 달지 마시고요. 좋은 댓글, 뭐 궁금한 거 이런 거 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거의 다 답변을 달아드려요. 되게 장문으로도 달아드리고 하니까는 단 제가 일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는 거라서 바로바로 피드백은 못 드릴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 제가 누락 없이 다 다루려고 하니까 부인들께서 이제 뭐 궁금하다든가 뭐 아니면 좀 어려워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편안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5,000명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끝. 먹자. 맛있겠다. 맥주 사올까? 사와 그러면. 아... 맥주 사와.